201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인 윙코 식료품점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지독한 악취가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트 손님들은 모두 입과 코를 막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뒤 잔뜩 인상을 쓴 채 서둘러 자리를 뜨던 상황. 처음에 점원들은 마트 바닥 등에 떨어진 썩은 음식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의심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썩은 음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슈퍼마켓의 점장은 악취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건물 전체를 돌아보았는데 의외로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정문에서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건물 정문을 주의 깊게 살피던 점장. 그러던 중 그는 정문 옆에 벽돌 기둥에서 더러운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점장은 조심스럽게 기둥에 다가가서 그곳의 냄새를 맡았는데 그는 단박에 그 기둥이 악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눈물이 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 이에 점장은 기둥 안에 하수관이 터졌다고 생각하여 즉시 배관공을 불렀는데 배관공은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 그 기둥 안에는 어떠한 배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상한 기분이 든 점장과 배관공은 기둥의 벽돌을 허물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기둥의 틈 사이로 사람의 다리 2개가 보였다.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 경찰은 기둥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가 며칠 전 자신들이 쫓던 한 용의자일 것이라고 단번에 알아본다. 시신이 발견되기 5일 전 밤 지역 경찰은 흰색 SUV 자동차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운전자는 35세의 레이 리베라였는데 그가 운전하던 SUV는 도난 차량이었다. 레이는 처음에 매우 협조적으로 천천히 차를 길가에 주차했다. 그런데 두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다가가던 때 레이는 빠르게 다시 시동을 건 후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 경찰관은 깜짝 놀라 즉시 그를 추격했지만 이미 뒤처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한밤중에 벌어진 대규모 추격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추격에 동원되어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레이가 윙코 식료품점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몇 분 뒤 경찰은 윙코 식료품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레이가 몰던 도난 차량 또한 발견했다. 이에 마트를 포위하고 수색에 나선 경찰. 하지만 한참을 수색했음에도 경찰은 마트 안에서 레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레이가 이미 마트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한 채 마트를 떠났던 것. 하지만 그날 밤 레이는 슈퍼마켓 안에 숨어있던 것이었다. 경찰이 이후에 파악한 레이의 행적은 이러했다. 레이는 마트 직원 구역의 낮은 선반 밑에 숨어 있었고 그 때문에 경찰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물러간 후 레이는 경찰이 다시 수색을 하러 올까 두려웠는지 좀 더 은밀한 곳을 찾아 숨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마도 가게가 문을 여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손님들 사이로 몰래 들어가 탈출할 계획이었던 것. 그는 슈퍼마켓을 둘러보다가 옥상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한다. 옥상에 올라간 그는 숨을 곳을 찾는데 그때 건물 외벽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 공간에는 마치 싱크홀같이 생긴 거대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레이가 발견되었던 그 기둥이었다. 기둥은 속이 비어 있었기에 위에서 보면 거대한 구멍으로 보였던 것. 레이는 이 기둥 구멍 안에 숨으면 경찰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무작정 구멍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구멍의 크기는 가로 45cm에 세로 25cm 정도로 매우 좁았기에 그는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쪽 팔은 엉덩이 쪽으로 내린 채 몸 전체를 기둥에 밀어 넣었다. 아마도 그때 레이는 기둥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는 몸이 꽉 끼어 숨을 쉬기 힘들었고 팔이 전부 끼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발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기둥 안쪽 벽이 너무 미끄러웠기에 발로는 몸을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것. 그는 이 어색한 자세로 기둥에 몸이 낀 채 중력에 의해 계속해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것이었다. 즉 그렇게 기둥을 타고 건물 1층 높이까지 내려와 버린 레이. 그는 열심히 소리치며 밖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둥이 콘크리트와 벽으로 막혀 있기도 했고 낮에는 많은 인파가 그곳을 오갔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도움 요청을 듣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기간은 폭염이 펜실베이니아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때로서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했고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기둥 내부 온도가 무려 80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레이는 80도라는 초고온 때문에 기둥 안에서 산채로 삶아지며 죽음을 맞이한 것.
이렇게 경찰은 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종결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레이가 진작에 경찰에 자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거라며 그의 끔찍한 죽음을 애도했다. 201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50대 남성 윌리엄 무디는 다른 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간 집을 비웠다. 그는 집에서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으므로 친구에게 집 열쇠를 준 뒤 금붕어에게 매일 먹이를 주라고 부탁한 상태. 이에 그의 친구가 약속대로 윌리엄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는 문을 열자마자 평소에는 없던 지독한 냄새를 맡는다. 찜통 더위였던 8월의 날씨 탓에 친구는 음식이 썩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난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발견한 친구. 그는 무심코 벽난로에 머리를 집어넣어 굴뚝을 올려보았는데 이내 땅에서 약 1m 높이의 여성의 발 한 쌍이 굴뚝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즉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 그들은 굴뚝을 해체하고 무려 5시간 만에 여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제키 코타락이라는 여성이었고 이미 며칠 전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집주인 윌리엄 무디의 여자친구였으며 이미 4일 전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이에 집주인 윌리엄과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경찰은 매우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한다. 피해자 49세 제키 코타락은 IQ가 무려 170에 달하는 천재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자신만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엘리트 의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높은 지능을 가졌음에도 감정적으로는 무척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 윌리엄과 많이 다퉜으며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해왔다고 한다. 2010년 8월 중순 두 사람은 다시 심한 말다툼 후 헤어졌고 제키는 슬픔을 이기기 위해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했던 것. 그녀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서 윌리엄의 집 앞에 도착했고 윌리엄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그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집 창문을 통해 만취한 제키를 발견한 윌리엄. 그는 헤어진 전 연인과 또 말다툼을 하기 싫었기에 몰래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만취한 제키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다가오던 때 그는 빠르게 집 문을 모두 잠근 후 빠져나와 친구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친구 집에서 잠을 청했던 것. 문제는 그 이후였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만취한 제키는 윌리엄을 만나기 위해 집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지 않자 어떻게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그녀는 처음에 삽으로 뒷문을 부수려 했으나 그게 실패하자 급기야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비틀거리며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에 몸을 넣은 제키. 그러나 굴뚝은 생각외로 좁았고 이내 그녀의 몸은 굴뚝에 끼게 된다. 한동안 몸부림치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굴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녀가 큰 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할 때 폐에서 공기를 크게 내뿜게 되며 그녀의 흉곽 크기가 줄어들게 된 것. 즉, 그 때문에 제키는 소리를 내면 낼수록 점점 굴뚝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으며 주변의 벽돌에 가슴이 눌려 더 이상 이전만큼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었다. 이렇게 몸부림치던 제키는 굴뚝에 눌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이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된 것. 사실 제키를 피한 다음 날 윌리엄은 그녀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답이 없었다. 이에 윌리엄은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제키의 차가 발견된 윌리엄의 집을 수색했지만 끝내 제키를 찾지 못했던 것. 경찰이 윌리엄의 집을 수색하며 제키를 찾을 때 굴뚝 안에서 제키는 살아있었지만 가슴이 굴뚝에 꽉 눌려있던 탓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검시관은 제키가 이러한 이유로 굴뚝에 갇힌 지 3일 만에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윌리엄은 그때 자신이 만취한 제키를 만나줬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을 리 없다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다. 2013년 1월 미국 조지아 발도스타 지역의 론데스 고등학교에서는 몇몇의 아이들이 사라진 친구 한 명을 분주하게 찾는 중이었다. 사라진 학생은 18세의 켄드릭 존슨. 아이들은 같이 농구를 즐겼던 학교 체육관을 돌아보던 도중 놀랍게도 돌돌 말아 세워져 있던 레슬링 매트 안에서 거꾸로 끼어있던 켄드릭을 발견한다. 급하게 매트를 풀러 안에 끼어있던 켄드릭을 빼내었지만
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태였다. 캔드릭이 발견되었던 레슬링 매트는 높이가 180cm였고 레슬링 수업이 없을 때는 돌돌 말아 체육관 한쪽에 보관 중이었다. 그가 왜 이런 기묘한 장소에서 숨을 거뒀는지가 궁금했던 경찰은 캔드릭의 친구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곧바로 그럴듯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캔드릭은 동급생 한 명과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운동화를 사용한 이후 그것을 레슬링 매트 안쪽에 넣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 마치 집 열쇠를 문 앞 어딘가에 숨겨놓는 사람들처럼 캔드릭도 운동화를 자신만의 장소에 숨겨놨던 것이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숨겨놓은 운동화를 꺼내려던 캔드릭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매트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대로 그곳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검 결과 캔드릭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드러났고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관들은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그런데 캔드릭의 부모는 이 수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만약 아들이 매일 운동화를 매트 안에 숨겼다면 능숙하게 매트 안에서 운동화를 꺼낼 수 있을 것이고 사고로 매트에 끼어 사망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캔드릭의 부모는 사비로 검시관을 고용한 뒤 독자적으로 캔드릭의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들이 주장한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캔드릭의 목 부위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다는 것. 이때부터 캔드릭의 부모는 자식이 살해당했다고 굳게 믿으며 교육기관과 사법부, 가해자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법적 싸움을 걸게 된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의 아들 캔드릭은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살해되고 이후 사고로 위장됐다는 것. 가해자의 부모가 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 부모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캔드릭은 학교에서 몇 차례 공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으며 의미심장하게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현직 FBI 요원이었다. 이에 캔드릭의 아버지는 범인들이 캔드릭의 부검을 조작하고 학교 CCTV의 중요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2013년, 2015년에 걸쳐 학교 관계자와 법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민사소송을 건 존슨의 가족들. 이러한 과정에서 캔드릭 사건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으며 캔드릭이 인종차별이 연관된 폭행으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의견과 단순한 사고사였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한 잡지사가 캔드릭 존슨이 살해당했으며 가해자의 아버지가 FBI 요원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수십억 원의 소송에 걸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캔드릭의 부모는 모두 패소하였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캔드릭이 살해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 당국이 어떤 사주를 받아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조지아 수사당국은 2021년에 캔드릭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지만 여전히 타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하였다. 하지만 캔드릭의 가족은 수년간의 수사 결과와 소송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아들의 세 번째 부검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사건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조지아 수사관과 보안관실, 캔드릭 동급생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캔드릭의 아버지인 케네스 존슨은 여전히 아들이 살해당했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